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술과 교육 과정 중에서 강론 특강인데, 요게 오늘 2015학년도 합격 위해서 특강 제1강입니다. 제1강 중에서 교육과정이 제1강이고요. 이 교육과정이 오늘 이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총론을 했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그냥 주십시오. 강의가 시작됐으면 이거 나눠주시면 좀 그래요. 그거 그냥 주세요, 일로. 앞으로 강의 시작할 때 나누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1강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렇다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2015학년도 합격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과목이 미술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공예과가 있는데, 오늘은 디자인 공예과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 공예과는 제가 수업 도중에 1주차, 2주차 때 강론을 이미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별 필요가 없고, 미술과는 강론을 아직 안 해서 먼저 강론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교과가 올해 디자인 공예과는 6월 달에 있고 미술과는 12월 달에 있는데, 두 교과가 올해 합격하려면 필요한 특강을 제가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다음에 전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강, 2강, 3강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제 1강은 오늘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총론, 두 번째 시간 오늘 강론으로 끝으로 1강은 끝을 마치고, 제 2강이 미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학은 일부 오늘 나갈 겁니다. 나갈 계획으로 프린트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혹은 두어 번 더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특강을 잡아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특강은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직강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못 들은 분은 이제 인강을 듣게 되는데, 인강도 이제 횟수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인강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직강과 인강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간 내서 어렵게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어렵게 온 것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되면 안 되지만 아주 약간의 미미한 인센티브는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론입니다. 강론. 당초에는 미학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 강론부터 하느냐? 1, 2월 달이 다 끝나도록 강론조차 열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심리적인 문제. 저의 취지는 시험이 12달 동안 전개되는 공부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12월 달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사실은 12번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시험 영역을.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줄여서 최소한 6번은 돌리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야 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6번까지도 안 되고요. 1, 2월 달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3, 4월은 1, 2월 달은 수평적으로 쭉 가고 중요하던 덜 중요하던 뭐 이렇게 쭉 훑어서 가서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그걸 순차적인 진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 교육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미술사 끝나고 미학 부분까지 순서 들어가는 걸 순차적인 진행이라고 그러는데 1, 2월 달 순차적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은 그 중에서 서술형 대비 걔네들은 순차적 진행과 함께 수직적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역은 크게 똑같이 교육과정, 교육론, 예를 들어서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진행을 가더라도 그 중에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나올 만한 주제거리들을 뽑아서 심도 있게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서 수직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3, 4월 달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 또 역시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중간에 3, 4월 달에 교과서 보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는 것이 이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6월 달까지 이론 정리는 3바퀴 돌리면서 끝낸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 취지라서 그게 어그러지면 심리적인 부담이 생겨. 흔히들 많이 봅니다. 빨리 돌리질 못하면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때는 당장 좋을지 몰라도 빨리 돌리지 못하면 한 번 보고 7월 달에 문제 풀릴 때 문제 때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황당해지는 거지. 우르륵 우르륵 무너져요. 그 애들 거 뭐죠? 그저 레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르륵 우르륵 무너져요. 그 익히 익었던 것도 자주 사용 안 하면 잊어버리는데, 그죠? 저는 아주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파서 잠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아니 이제 실려갔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좀 많이 살아났어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호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방도 막 들어주고 호강 호사를 했어요. 제가 어제는. 뭐 이제 그 맛에 선생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옷에다가 과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막. 정말 그런 맛에 이제 선생님 되어보시면 아십니다. 그 맛에 선생님이 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쪽지 보내주고 그거 받는 맛. 참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막 이제 의사들이 저 막 흔들어서 그 이제 영상 그대로더라고요.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이렇게 숨이 넘어갈 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지직 지직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쓱 어두워지고 막 이런 거 그대로더라고. 그게 이제 저를 막 흔들어 끼우면서 그 아버지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길래 한자는 됐는데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서 통과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또 엄마 이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또 한자는 됐는데 또 전화번호 물어봐.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통과. 그 이제 옆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하고 이제 쓰러졌죠. 이제 그 학생이 뭐 이렇게 자기 거 대고 막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익숙한 것도 자주 안 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현상이. 그 하물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이런 이론을 한 바퀴 돌리고 문제 풀이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고 또 심리적인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미학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얘를 뒤집은 이유는 2월이 다 돼가도록 강론을 열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상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 전시학습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총론. 우선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가 사회의 요구를 모아놓은 교육 법전의 핵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총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총론은 시대가 바뀌고 학문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죠.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친구 이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그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교육과정, 심지어는 그 교수 요목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었어요. 크게는 7번 바뀌었습니다. 7번. 그래서 교수 요목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7차가 부분 수시 개정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2007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부분 수시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더 바꾸다 보니까 2009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완벽하게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일부분 자꾸 수정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2010도 있고 2011, 2012, 현재 2013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전체가 2009에 소속된 애들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조금씩 바뀐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봐야 될 총론은 바로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요 친구야. 요 친구. 2009 총론입니다. 요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총론은 총이란 말 들어있던 것처럼 전 교과가 다 해당이 돼요. 모든 교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저 총론에는 그죠? 일단 바람직한 인간상, 그죠? 교육 목표, 그 다음에 편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과거 선택형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제 기입형이라 보니까 이런 거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이런 거에서 간혹 나올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총론에 각 교과가 해당되어 있으니까 각 교과가 해당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각 교과라고 그래서 각 교과, 그래서 각 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미술과 강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론이 나오면 당연히 강론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 놓고 각 교과를 다 만들어야 정상인 거지. 그런데 얘를 만들 때 급하게 만들어서 일부 과목만 만들고 미술관 이때 없었어요. 미술관 언제 있었냐면 요때 있었습니다. 요때. 그래서 미술과 2009 교육과정 강론이란 말로 쓰는 것도 틀리지 않고, 미술과 2011 강론이란 말은 아주 명료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이해 가시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 요거 2011 나오고서요. 2012 없고 2013 여러 보고 그랬는데 자꾸 제 귀에 선생님 뭐 좀 바뀌었어요. 어때서 자꾸 그러길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안 바뀌었는데 자꾸 바뀌었단 말을 간혹 학생들이 하길래 정말 바뀌었나 싶어서 다른 분을 시켜서 제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일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자꾸 뭘 바뀌었다고 하는지 서너 명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의아한데, 안 바뀌는 게 맞고, 바뀌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자꾸 이제 혼돈하는가 봐요, 학생들이. 과거 2007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걸로 혼돈하는 것 같아요. 굳이 바뀌었다면, 우리 인쇄영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똑같은 말로. 인쇄영어, 빼다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 요걸 보면 되겠고요. 요 강론은 뭐냐? 요 강론은 그야말로 미술과예요. 미술과 수업 전개를 어떻게 할래? 무엇을 할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그 다음에 가르쳤던 내용,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는 좀 더 내용체계, 교수법,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으로 보자면 이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기입형인 좀 더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얘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많이 읽고 종국에 가서는 사실은 얘는 외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외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외우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얘는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요령껏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통문장으로 외우시든가 아니면 문단을 나눠서 단어 앞으로만 외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번 익숙하게 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강론을 오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론이라고 하는 친구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선 내용부터 한번 우리가 열어보기 전에 해봅시다. 내용이라고 하면 뭐냐? 내용이란 과연 뭐냐? 미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어려운 거 물어봤군요. 죄송합니다. 좀 건방졌어요, 제가요, 살짝. 예, 살짝. 그 18세기에 요때 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술이란 말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미술. 미학, 바움가르덴부터 시작했던 미학. 그렇죠? 요 시대가 계몽주의 시절이에요. 계몽주의. 인간 이성이야말로 참된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신의 빛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빛이다. 라고 했던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인간, 그걸 바로 미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미적 인간. 영국의 샤프츠베리, 그다음에 괴테, 또 슐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에.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미적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적 인간이야말로 참된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미적 인간화하려고 애를 썼죠.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미술이 시작됐던 건 1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18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 또는 20세기 이렇게 다 되겠죠. 21세기 이렇게 각 시대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적 사상과 철학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 인간에게 요구하는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요때부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술 교육, 미학적 인간, 미적 인간이란 말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가장 근접해서 출발점은 바로 여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미술 교육론이나 미학적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괴테, 독일 괴테라든가 혹은 슐러, 혹은 영국의 샤프츠베리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미적 인간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교육
뭐 그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 막 바꾸려고 애를 썼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들이 얘기했던 미적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었을까? 어떤 인간이었을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모습이셔. 아주 아름다워. 그러나 대답은 끝까지 안 하겠지. 어떤 인간일까? 이들이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미적 인간이래요. 더 어려워요? 그 말 읽고 저도 더 어려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는 뭘까 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뭐예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힘들어요. 그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미적 인간이다. 그럼 도대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는 뭐냐? 어떤 것을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 화두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표현만 살짝씩 바뀌었지 이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서 허버트 리드도 역시 이어서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는 바로 창의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세기 아이스너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는 바로 미술을 참으로 향유하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렵게 하는 데는 아주 그냥 도보에서 짰어. 그래서 야 쟤네들이 우리 아마 공부할 거야. 우리 좀 어렵게 만들자 막 이러면서 짠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해주면 참 좋을걸. 미적 인간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가지고 시대별로 자기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 이념들을 계속 요구하고 왔는데 그것들을 다 응축해서 정리하면 예술품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상하고 자기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며 아름다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미술은 사실은 감상과 표현,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 기둥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감상을 잘 시켜야 되고 표현도 잘 시켜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자기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자세히 정확히 자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느냐로 진행해 주는 교사, 그런 교사가 참된 교사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용이라고 그래요. 요 내용. 요거.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죠? 국가와 사회가 미술에게 바라는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죠?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생의 필요, 그 다음에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한편 우리는 다른 과목이 아니라 미술 과목이기 때문에 미술교과 아래다 쓸까? 미술과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특성. 다른 교과 우리 과를 범점치 못할 만한 특성이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요 부분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이 내용.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예요. 이 내용이 사상마다 조금씩,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반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 입장에서는 내용거리가 너무나 많아. 본질주의적 입장에서는 내용거리를 또 너무 축약시켰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고물처럼 늘었다 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이 진행해 오다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차. 자, 7차 때부터 내용을 축약시켜서 필수 학습 요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흔히들 필수학습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말은 7차 이전에 6차나 5차나 4차는 없었어요. 이런 말들은 잘 안 씁니다. 그때는 잘 안 썼어요. 없진 않았지만 잘 안 썼어. 그러나 7차 때부터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이거를 토대로 내용을 축약시키는 과정에서 로마를 사용하게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란 이렇게 그런 틀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차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맞습니까? 자, 거기 보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 거기 1 뭐라고 써 있어요? 미술. 그 다음에 그 밑에 선택교육과정. 일반 과목, 심화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통교육과정은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 자, 이게 이제 공통교육과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교육과정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과정을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과목 명칭 요거를 미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과목은 똑같이 미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거지. 중학생용, 초등학생용, 초등학교 3학년용, 6학년용 이렇게 내용이 다른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선택교육과정이란 무슨 말인가요? 선택교육과정 무슨 뜻이에요? 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뭐 여기다 풀으려고 왔나? 아니면 와서 뭐 옛날 생각하고 있나? 대답들 안 하셔.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틀려도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말을 자꾸 틀려도 해버릇해야 그게 자기게 됩니다. 선택교육과정은 요거 이후 고등,
1년부터 고등 3년. 고등학교를 줄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등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중등교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럴 때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는 초등학교까지 다 써야 되는데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만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과목 명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두 과목이라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미술문화, 미술창작. 그 다음에 심화 과목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말을 하자면 시험은 일반 과목까지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술창작까지. 제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발 심화 과목까지 시험에 내는 미친 축제위원이 있었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건 하지 마시고 있다가 다른 거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하고 있다가 7월쯤에 뭐 여유롭게 그때는 뭐 왕창 틸 가고 따가고 내가 미리 사전에 예고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전혀 안 봤던 거 문제 낼 겁니다. 다음 주 우리 다 같이 빵점 맞읍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때쯤에 한번 내볼게요. 이쪽에서는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뭐 설마 했다 큰 코 다치는 게 시험이니까 한 번은 대비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하니까 우선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정리해서 그냥 문제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간 세이브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으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외운다? 미술문화, 미술, 창작까지. 그렇게 외운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술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론에 주로 담겨 있는 것이 내용, 교수법, 평가예요. 그죠? 내용, 교수법, 평가. 과거에는 교수법, 평가까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선택형 때. 근데 이제 기입형 때라서 대체로 이제 이쪽에 나와 있고 얘는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죠. 얘는 뭐 논술에 조금 포함해서 쓰는 정도, 몇 줄 정도로 한 줄 정도 포함되는 정도 말고는 얘를 낼 만한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졌어. 문항의 형태상. 그러나 얘는 낼 수가 있죠. 얘는 그야말로 수행평가. 명칭으로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얘는 뭐 서술형하고 기입형 다 낼 수 있을까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앞에 있던 총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용이다. 그러니까 총론과 연계되어 있다는 건 잊지 말고 이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교육과정 미술 처음부터 열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 있습니다. 그쵸? 추구하는 인간상 빠르게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부여하고 자기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가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다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남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알아두시고요. 단순하게 외워서 빈칸 채우는 건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외워서 빈칸 채우는 건 안 나오고 이걸 응용해서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번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그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학교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죠? 그러면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교사라고 그랬는데 그 교사가 진학 상담을 해야 되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무슨 과가 있고 그 과를 졸업하면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상담을 하지.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고3은 맞지 마세요. 고3은 이제 그 점수로 진학 상담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10이면 8은 욕을 먹어요. 근데 욕 먹을 만큼도 욕을 먹을 만큼인 것도 맞긴 맞아 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점수만 가지고는 학교를 제대로 안내를 못 해줘. 그죠? 근데 또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성의껏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상담 잘못하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 가지고 좀 원치 않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되죠. 평생을 욕을 먹게 되는 거야. 평생을.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워낙 업무도 많고 학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못 해주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3학년을 맞지 말라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미술책에서도 보면 진로에 관련된 책이 페이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그 진학에 관련된 거, 진로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페이지와 함께 얘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초 능력의 바탕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창의성 발휘하려면 창의성 발휘하는 사고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확산적 사고법 쭉 얘기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말고 걔는 아주 그냥 지겨워 이제는. 브레인 라이팅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글자 차이? 무슨 차이? 브레인스토밍은 다수와 팀이 하는 거. 브레인 라이팅은 모여있기는 모든 별로 모여있지만 아이디어 산출은 누가 한다? 개인이 한다. 개인이. 그지? 그런 거를 원론을 이해해 놓으면 그 원론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나오겠지. 뭐 철수는 어떤 생각, 영희는 어떤 생각, 동수는 어떤 생각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이건 모둠인데 학생 개별 활동이다. 얘는 브레인 라이팅이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처럼 가나다라를 단순하게 문장 외워서 문장 쓰는 시험은 안 나와요. 얘를 이제 응용해서 생각한다. 지금 여기다 이제 써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지? 만약 책을 안 가졌으면 메모했다가 자기 책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지. 자, 요건 단순하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응용해서 나온다. 역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중학교 교육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육 목표 시작.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가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량에 중점을 둔다. 계속 읽겠습니다. 4번까지요.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육 목표 쪽에서 역시 얘도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서 나오는 건 안 나오고요. 응용해서 나온다. 알아두시고 특히 이번에 2차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시험 문제의 정당성을 놓고 보자면 2번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이 항목이 2차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당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2차 시험 문제 차가는 여기서 나온 거라 이 말이지. 이번에 2차 시험 문제가 유니버설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창의적 사고력, 그죠? 문제 해결력, 그지? 또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이런 거에서 출발한 사고력인 거야.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올해 즉 2015 학년도 그죠? 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네, 그지? 1번, 2번에 나왔고, 그러면 안 나온 거는 3번, 4번, 그렇지?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1번, 2번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볼 때, 공부의 우선순위로 볼 때 3번, 4번.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 이해는 당근, 다문화주의하고 감상이 있습니다. 감상. 미술 문화의 변천, 미술 문화의 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자면 2차 시험이 디자인 쪽에서 나오기보다는 이제 감상 쪽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다음에 다양한 소통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기호를 알아야만 소통할 수 있어요. 언어와 기호. 그렇죠? 그래서 시각문화 미술교육하고 기호학적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메모해 뒀다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시각문화 미술교육 쪽하고 기호학 쪽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미술 과목 목표 준비됐죠? 쭉 빠르게 읽어볼 겁니다. 시작.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거기서 중요한 행위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표현, 그죠? 그 다음에는 소통, 그 다음에는 이해, 그죠? 그 다음에 또 와서 쭉 가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기록, 그 다음에 반영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선 거꾸로 가볼까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 현재를 이해한다.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미술이 어떤 거였는데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당시 행사를 기록하고 모아놓은 그려놓은 그림 의궤도죠. 의궤도. 개회도는 그 선비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한 걸 개회도라고 그러고요. 그보다 더 큰 의미 의궤도라고 그래요. 의궤도. 그죠? 그런 단어들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시작. 따라서 미술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따라서 미술교육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슐러.
18세기 슐러. 그죠? 1795년 편지 서간이기 때문에 미적 서한, 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인간, 미적 인간. 미적 인간은 세 가지 충동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보통 두 가지 충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충동을 더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충동 세 가지 다 얘기해 보세요. 감성 충동, 이성 충동, 그 다음에 유의 충동. 이 유의 충동의 말로 미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도덕적, 그 미적 인간으로 도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는 직관을 강조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직관. 누굴까? 여러 학자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작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 없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야 자기가 딱 얘기했는데 답이 틀려. 그럼 자기 스스로가 각성해서 이제 그건 다시 안 틀리게 된다고. 직관은 표현주의 학자, 미학자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주의 미학자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형식주의보다는 표현주의. 그러면 표현주의 미학자,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미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콜링우드, 카시러, 수잔 랭거, 그렇지. 또 톨스토이, 그렇지. 또 크로체입니다. 직관은 크로체가 얘기했어요. 크로체. 1902년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직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술가가 품은 직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관. 지금 도대체 미술 과목 목표를 보는데도 시대적인 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지? 또 미술 이론적인 내용도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2009 총론, 2011 강론은 여태까지 있던 중요한 학자들의 미학적 혹은 미술 교육적 논리를 짬뽕해서 다 집어넣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임용 공부가 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과 같다 했으니까요. 자, 가나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뭔가 이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네요. 탐구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육학에서 배우셨죠? 탐구학습 모형. 안 배웠어? 탐구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을 제시한 사람. 헐. 저기 교육학 누구 어느 선생님 거 듣는지 얘기를 해. 내가 바로 전화해서 왜 도대체 그런 거 안 가르치냐고 내가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는데. 이런 걸 가르쳐야지 왜 이런 걸 안 가르치지? 뭐 수업했겠지. 복습이 아직 덜 돼서. 그렇지. 그죠? 탐구학습 모형 얼른 찾아서 그건 수업 안 들어도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쉬워. 탐구학습 모형 찾아놓으시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된다. 염려하지 마. 7월 달에 문제로 깔끔하게 틀리게 해드릴게. 깔끔하게 해드릴게. 문제로.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가면 또 얘기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매사가 정리야. 매사가. 지금부터 정리. 또 가끔 이제 4월 달에 모의고사 볼 겁니다. 공개 모의고사, 전국 공개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럴 때도 사실은 모의고사라서 시험 문제긴 한데 점수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걸로 정리하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 된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도 접해보고 쉬운 문제도 접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선 크게는 사실주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표현주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본질주의적 방법이 있고, 본질주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플라토니즘을 얘기해요. 플라토니즘은 바로 추상미술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걔를 형식주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하, 이거 비평을 말합니다. 비평, 그죠? 비평. 이번 시험에 비평 안 나왔죠?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치?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비평 제목만, 자기가 알고 있는 비평 제목만 쭉 뭐뭐뭐. 저쪽 동네는 독도는 우리 땅, 그렇지. 대한민국 만세 우리 땅. 그 대답을 안 하네. 저쪽 동네는 전혀. 인상주의 비평, 또 일기체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고 말해서 잘했고, 또 형식주의 비평, 또 뭐 맥락주의, 뭐 표현주의, 내재적 비평, 형식 비평, 도구주의 비평, 그지? 과학 비평, 역사 비평, 심리 비평, 기술 비평, 유사 비평, 규칙 비평, 되게 많네. 그지? 그 제목부터 쭉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제목부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일기체 비평 누가 얘기했을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기 쓰면서 비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대상을 놓고 보는 감상자 중심이에요. 감상자가 느껴지는 감정. 이런 거 대답을 아직 못했다. 이제라도 정리하면 돼. 일정을 짜서 항상 공부는 성격이 어떻든 간에 고시는 구조적인 학습 방법이 제일 좋아. 합격하고 나서 성격을 바꾸든지 초인실로 바꾸든지 공간주의로 바꾸든지 마음대로 하고, 합격할 때만큼은 구조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렇지? 한 달 30에서 31일을 구조적으로 짜서 내가 요만큼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딱 세워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대답을 못했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정리가 덜 됐으면 어서라도 빨리 비평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비평. 가장 흔한 비평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흔한 것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인상주의 비평, 그지?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 또 내재적 비평,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과학주의 비평,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규칙 비평 중에서도 유사 비평,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들이니까요. 꼭 정리를 꼭 하시고. 그 다음 미술을 생활하는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그린다. 여기까지가 미술관 목표고요. 그 다음이 내용책입니다. 자, 내용책은 그 뒤에 박스가 있죠, 그죠? 이 박스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봐두고 계세요.